자, 주제 바꿀게요. 지난주에 있었던 검언유착 사건, 이른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MBC 보도에서 비롯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지금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 측에 접근을 해서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서 공포였다라고 이철 전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후속 보도 이어졌고요. 4월에 민원연이 이 전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7월에 이 전 기자 구속이 됐고 그리고 지난주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여러 가지 이 전 대표를 협박해서 여러 가지 강요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부인, 가족, 친지 조사받게 될 것이다, 처벌 가능성 크다 등등에 대한 편지로 인해서 공포감이 매우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동재 기자가 검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양 언동했다 볼 수 없다. 단순히 선처를 제안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강요 미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등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 이건 재판부의 판결 먼저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에 강요 미수로 구속된 사람은 아마 이동재 전 기자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봐서 관련 자료를 보면은 강요죄로 구속된 사람이 단 한 명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강요죄에 미수가 있었냐? 아마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의문이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 것 같은데요. 형법상 강요는 어떻게 되냐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할 때에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해악을 고지를 해서 상대방이 겁먹어서 뭘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선처해 주겠다. 고위관계자를, 검찰 고위관계자를 안다. 이런 것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한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이제 검찰이 그 강요 미수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들은 그 오한이 벙벙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 전담 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되지도 아니한 내용을 썼던 내용이 있어요. 마치 그게 보면은 그 검언 유착이 있는 듯한 내용을 그 영장 발부 사유로 써서 비난이 있어서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필 규정이다. 왜냐하면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깜빵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한테 편지 보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협박하고 그걸 해서 강요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1심 판결도 그와 같은 상식선에서 저는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강요 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죄가 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어제 판결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죄이긴 하지만 면죄부는 아니다. 그리고 취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다시 참다운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언론사 소속 기자로서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처벌을 언급한 부분은 분명히 취재 윤리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시달렸다라고 또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번 무죄 판단이 사실은 어떤 그 취재 관행에 대해서 분명히 좀 얘기한 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사실 저는 이제 무죄 판단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 어렵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최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데 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들은 쪽에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라는 겁을 먹을 수 있냐 없냐가 판단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암투병하는 아내를 포함해서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고위 간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사실 두려운 얘기가 예를 들어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당신은 뭔데 나를 처벌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에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고위검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과실하면서 네. 말을 했으면 그러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이제 뒤로 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심 법원의 판단 내용에서도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네.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게 지금 단순히 선처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지만 선처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철이라는 사람이야 이제 구속되는 상태니까 선처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가족들은 아직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선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그들이 별 문제 없이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네. 말을 듣지 않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해악의 고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강요미수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인 건 명백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취재 범위 내에서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뭐 채널 A나 뭐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이동재 기자나 아니면 관련 이제 언론에서 네. 여기에 대해서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이제 취재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또 이제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 같은 네. 경우도 사실 뭐 지금은 이제 부원장으로 가 있지만 한동훈 부원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자신이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시 정도는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그 고위 공직자로서 네.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을 강변하는 모습이 과연 이제 윤리적으로 적절한 모습인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손상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김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번 사건의 실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고 난 뒤 관련 언론사 MBC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 미수죄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판결이 나온 건데 일부 보수 언론이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었던 걸로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 정권 인사와 친정권 방송과 사기꾼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권언유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검언유착은 없었고 권력과 언론 또는 어떤 정계와 언론이 유착해서 만들어낸 그런 뭐 사기극 어떻게 얘기하면은 조작극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권언유착 주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1심 판결 자체가 뭐 여기 지금 비판도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MBC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검언유착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게 여기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한동훈 검사장의 폰 비밀번호도 아직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뭐 1심 제가 그 진행 과정을 모두 다 모니터링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초반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돼 있다는 제보자 X라고 보통 부르는 그 두 사람이 네. 법정으로 증인으로 소환되거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두 사람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 심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결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검언유착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것이 검언유착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다 또는 더 나아가서 오히려 권언유착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은 사실 무리한 주장처럼 보이고요. 적어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됐던 인물이 제보자 X라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네. 이 제보자 X가 현 정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뭐 의혹 제기나 아니면 관련성이라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보자 X라는 사람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뭐 SNS 활동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내용대로라도 하더라도 현 정권 인사와 잘 안다거나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이 그 검언유착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넘어서서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어떤 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증거 같은 걸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증거가 차고 넘쳐 보이는데요. 이게 그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아니고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오히려 차고 넘친다. 아시다시피 그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사건에 검언 유착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이 사건을 이제 취재하고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사실 SNS 활동만 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특정한 그 친정부적 성향을 보내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개 관련을 얘기했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열린민주당입니까? 최강욱 대표와 또 여당 측의 그 황희석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이제 언론 MBC에 방송되기 전에 어떤 그 우리가 뭐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이와 같은 MBC의 방송 내역이 미리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듯한 그 발언을 했던 것이 네. 본인들의 그 SNS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본인 페이스북에 이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한테 이렇게 했었어요.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걸로 해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이른바 권한유착이 아니고 뭐냐는 것이죠. 아까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검언유착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권력과 언론이 서로 유착했다라고 하는 리포트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줄이면 권언유착, 검언유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 어떻게 보면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수세에서 공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그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보자 X 등에 대해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고소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1심에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심에 무죄가 나온 이상 지금 그 얘기하는 것처럼 제보자 X, 아까 무슨 이런저런 증거가 다 있는 것처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이동재 전 기자한테 취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봅니다. 그렇군요.